즐거운 부동산 전미래입니다. 지난 6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도 오르겠다 라고 예측을 했고, 많은 언론에서도 앞으로 5년 동안은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역시나 부동산 가격은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게 폭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월 15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 5개월 정도 됐고, 부동산 정책 발표는 벌써 세 번째. 벌써 정책 발표에도 집값 잡힐 흐름은 보이지 않고, 부동산 수요자들은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많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 왜 오를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 제일 큰 문제는 국민들한테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모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9월 7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은 10년 이내 준공될 만한 아파트는 거의 없는데도 135만 가구 공급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은 많은 언론에서 상투 잡았다, 꼭지점이다, 지금 부동산 매수하면 폭망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많았지만은,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많이 틀리게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규제 정책을 계속 발표했지만, 끝내는 아파트 가격을 잡지 못하고 현재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공부 등을 하면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발표해도 이제는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 규제 정책만 발표하지 말고 탁상공론의 정책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전히 풀고 공급을 빨리 시켜야 하는데, 아직도 정부는 부동산 공급에는 신경 쓰지 않고 부동산 가격만 계속 올리고 있는 정책만 펼치고 있어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0월 15일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들의 재건축 조합원들은 조합 설립 이후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을 넘어야 매도할 수 있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 넘어야 매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재건축 재개발을 더 더디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왜 폭등하는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더 큰 문제점은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야간 근무, 휴일 근무가 사라지면서 공사 현장의 건축 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전에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2년 만에 입주를 했지만은,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이후에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3년 만에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를 분양하고 3년 정도 지나야 준공이 납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이게 바로 아파트 짓는 공사 기간을 1년 늘리는 셈이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건축 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나게 됐고, 그 효과는 분양 가격에 그대로 묻어나서 분양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시행입니다. 중대재해법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중대재해법이 한층 더 강화되었고,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한 사람만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건설 현장이 올스톱되고 있고, 안전교육과 휴식시간 등의 확장으로 공사기간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본청, 하청 등으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쉽게 단절될 위험에 도사리고 있어서 건설 회사들은 거기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분양 가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 4.5일제 공약 발표입니다. 주 4.5일제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올 연말까지 법이 통과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인데, 주 4.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건설 현장에서는 한 달에 2일 이상 더 쉬게 되고, 1년이면 한 달 정도 더 많이 쉬고, 3년이면 3달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가나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건축기간은 지금보다 최하 3개월 이상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하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면 3개월간의 인건비, 공사로 인한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장비 등 엄청난 비용이 그대로 분양 가격에 스며들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서울 아파트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초과이익 환수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10월 15일 부동산 정책 발표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의 매매가 더 힘들어지면서 조합원들 간의 이경 차이가 더 많아지게 되고, 정비사업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높이를 기존 35층에서 49층, 6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조합 현장에서는 기존 35층 계획안을 49층, 60층으로 정비 계획안을 변경시키면서 재건축, 재개발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됐고, 공사기간도 기존에 35층까지 지었는데 3년이 걸렸지만은 49층, 60층으로 늘어나면서 공사기간만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은 90% 이상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재건축, 재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주택 공급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는 말은 하면서 실제로 정책들을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기간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토지 가격 상승, 주택 건축비 상승, 건축 가격 상승 등으로 분양 가격은 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발표는 되고 있지만 건설 회사들은 건설 현장의 위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분양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분양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기존의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례로 압구정, 여의도, 성수 정비구역 등 초대형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구역에서는 위험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건축비를 평당 1,1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올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단지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기가 되면은 평당 건축비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겠는데, 기존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평당 공사비는 800에서 900만 원과 비교하면 공사비 폭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지만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또 부동산 대책 효과는 몇 개월 못 갈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아파트 가격 잡겠다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 통해서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목동, 성수, 음마 이런 데도 앞으로 준공까지 최하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실례로 성남시 은행동 주공아파트 3198세대로 재건축할 예정인데 25년 8월 관리처분 총회를 마치고 곧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2032년 준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 소식은 거의 찾을 수 없고 5년 이내에 준공될 아파트 단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와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당분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국민들한테 조금 더 솔직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고요. 구체적인 공급 방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